지금 대한민국 주말 저녁 시청률 전선은 유례없는 충돌로 불타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막대한 자본력과 압도적인 화력을 앞세운 JTBC의 미스터 트롯 3라는 거함이, 다른 한쪽에는 장시원 PD가 지휘하는 강인한 구축함 최강야구가 맞서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측한 대로라면 이 싸움은 JTBC의 파상 공세 아래 장 PD의 프로그램이 조용히 수세에 몰리는 일방적인 전투로 끝났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장시원 PD는 이 예상된 패배를 정면으로 거부하며 방송계의 불문율을 깨는, 아니 방송국의 심장부에 대한 조롱 섞인 대담한 침공이라 할 수 있는 파격적인 하이브리드 편성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10월 12일 유료 독점 중계에 이어 19일 지상파 TV 중계라는 일주일 시차 공격은 단순한 일정을 넘어선 JTBC의 전략적 타이밍을 붕괴시키고 예능 시장의 구조 자체를 뒤흔들겠다는 광기 어린 결단입니다. 이 기사는 이 미친 일정 뒤에 감춰진 세 가지 핵심 비밀, 즉 재정적 방어, 팬덤 결속 강화, 그리고 경쟁자 타이밍 교란이라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경제전쟁의 실체를 파헤치고 이승부수가 한국 예능 시장에 가져올 폭발적인 파장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현대 예능 전쟁의 양상은 단순한 콘텐츠의 질을 넘어 자본의 화력 싸움으로 변모했습니다. JTBC가 최근 대규모 자본과 물량을 쏟아부어 런칭한 신규 주말 프로그램은 단순한 경쟁작이 아닌 장시원 PD가 오랜 시간 구축해놓은 주말 저녁 시청률 왕좌 자체를 무너뜨리겠다는 노골적인 야심을 드러낸 전략적 위협입니다. JTBC가 투입한 공세 자본의 규모는 업계 추산 최소 200억 원을 상회하며 이는 최강야구의 연간 제작비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특히 이거대 프로젝트는 트로트라는 이미 검증된 흥행 포맷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시청률의 핵심 동력인 30대 이상 여성 시청층이라는 가장 강력한 TV 소비층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JTBC는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투입하여 첫 방송 전부터 전방위적인 미디어 포위망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물량전의 핵심은 선점과 포위 전략입니다. 이는 단순한 시청률 경쟁을 넘어 주말 저녁 시간대 광고 단가에 대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려는 경제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이 국민적 관심사를 다루며 막대한 광고 수입과 압도적인 화제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강야구가 구축해놓은 충성도 높은 40에서 50대 남성 시청자층마저도 화제성 이슈에 흔들릴 수 있는 치명적인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방송산업 분석가 김경민 박사는 이번 전쟁은 단순한 시청률 싸움이 아니라 특정 시간대 콘텐츠 생태계의 패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라며, 장 PD팀에게는 광고주의 이탈과 향후 투자 유치의 어려움이라는 이중의 재정적 압박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방송 관계자들은 이번 주말 전쟁이 단순한 시청률 경쟁을 넘어 최강야구라는 하나의 프로그램의 생존과 제작진의 명예가 걸린 목숨 줄 싸움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장시원 PD의 역설적인 하이브리드 전략은 바로 이 자본의 칼날 앞에서 나온 필사적인 생존 기동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제작진이라면 이 위기를 우회하거나 방어적으로 대응했을 것입니다. 그는 위기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장시원 PD는 달랐습니다. 장시원 PD의 선택은 미디어 전략가들 사이에서 제2의 밴쿠버 쇼크에 비유될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방송 환경에서 경쟁사와의 정면 승부는 물량의 우위를 가진 JTBC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소모전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장 PD는 이 소모전을 거부하고 전장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비대칭 전술을 택했습니다. 그의 하이브리드 전략, 즉 유료 선공개 후 공중파 방영은 기존 방송계의 동시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자기 잠식의 역설이라는 위험천만한 길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미 온라인에서 소비된 콘텐츠를 일주일 뒤 무료로 방영한다는 것은 무료 시청층의 이탈 위험과 유료 콘텐츠의 가치 하락을 동시에 감수하는 자폭 공격처럼 보입니다. 업계 원로들은 핵심 콘텐츠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모해 보이는 도박 뒤에는
고도의 심리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장 PD는 전통적인 시청률 경쟁 구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팬덤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전장으로 싸움을 끌어들이는 전략적 기동을 실행했습니다. 이는 JTBC가 구축한 전통적 전장 자체를 회피하고 JTBC의 거대 자본이 무용지물이 되는 블루 오션을 창출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당신들의 방식대로 싸우지 않겠다는 장 PD의 이 선언은 단순한 반항이 아닌 데이터 중심의 플랫폼 시대를 간파한 대담한 선전포고로 해석됩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재정적, 심리적 방어막을 동시에 구축하려는 고도로 계산된 비대칭 전술의 서막이며 JTBC의 막강한 화력을 무력화시키는 시간차 기습 공격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장시원 PD의 일주일 시차 공격 전술 중 1차 관문은 재정적 목표와 심리적 목표를 동시에 겨냥하는 이중 전략의 핵심입니다. 유료 독점 중계는 단순한 시청료 확보를 넘어 프로그램의 핵심 팬덤에 대한 가장 강력한 가치 테스트이자 충성도 측정입니다. 프로그램의 높은 팬덤 충성도를 즉각적인 수익으로 전환하려는 대담한 시도인 것입니다. 이 유료 중계 전략은 시청자들에게 수동적 관찰자의 역할을 버리고 능동적 투자자의 지위를 획득하도록 강요하는 고도의 심리적 압박입니다. 미디어 심리학자들은 이를 스킨 인 더 게임 모델의 도입으로 분석합니다. 시청료를 지불함으로써 팬들은 단순한 시청자를 넘어 프로그램의 공동 생존자가 됩니다. 이 지불 행위는 팬들에게 자신들의 충성도가 프로그램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는 팬덤의 결속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전통적인 방송 시청률은 단지 노출 빈도만을 측정할 뿐 시청자가 콘텐츠에 부여하는 실질적인 가치를 측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료 중계는 이 애매모호했던 가치를 구매력이라는 명확한 지표로 계량화합니다. 이것은 JTBC와 같은 경쟁자들이 결코 모방할 수 없는 진성 팬덤 규모에 대한 가장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유료 중계의 성공률이 미국 스포츠 리그의 프리미엄 패키지 구독률 평균을 상회한다면 장 PD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충성심을 증명하는 동시에 새로운 광고주 유치 협상에서 대체 불가능한 프리미엄 지표를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팬덤의 정서적 자산을 경제적 무기로 전환하는 대담하고 위험한 변칙 전술의 핵심입니다. 실패할 경우 유료화의 배신이라는 역풍이 불 수 있지만 성공할 경우 그 파급력은 방송계의 모든 수익 모델을 재정의하게 될 것입니다. JTBC와의 시청률 경쟁에서 광고 수익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은 제작진에게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유료 중계는 바로 이 지점의 재정적 방어막을 구축해줍니다. 한국 방송계의 현실에서 프로그램 제작비가 천문학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유료 중계로 확보되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은 광고주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자생력을 확보하려는 치밀한 생존 전략입니다. 이러한 재정적 독립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제작 자율성 확보의 핵심 동력입니다. 전통적인 방송 구조에서 제작진은 광고주와 편성본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의 내용, 출연진 구성, 심지어 편집 방향까지 상업성 우선의 제약에 시달려왔습니다. 유료 중계 성공으로 확보되는 재정적 완충지대는 제작진이 퀄리티 우선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을 열어줍니다. 방송 산업 전문가들은 이 모델을 LTV 모델의 예능 접목으로 해석합니다. 일회성 시청료 지불은 단기 수익을 넘어 팬 한 명당 평생 프로그램에 지출할 잠재적 가치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지표가 됩니다. 이는 불안정한 광고 수익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팬덤 충성도를 장기적 자산으로 전환하는 재정적 패러다임의 혁신을 의미합니다. 내부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핵심 팬덤 중 최소 30%가 유료 중계를 선택할 경우 프로그램은 전년도 대비 약 40%의 제작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40%의 자율성은 위험을 감수하는 편성과 높은 출연료 및 인력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생명선입니다.
이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콘텐츠 제작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유료 중계는 팬들에게 나는 특별한 콘텐츠를 먼저 소비한다는 소속감과 자부심을 심어주며 팬덤을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프리미엄 독점 경험은 일반적인 TV 시청을 넘어 강력한 커뮤니티 의식과 팬덤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팬들은 자신들의 지불 행위가 곧 프로그램의 가치를 증명하고 생존을 돕는 직접적인 행동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시청자를 열성적인 서포터로 전환시키는 고도의 심리 유도 전략이며 향후 프로그램 관련 MD 상품 판매나 이벤트 참여 등 다른 수익 구조로의 확장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를 마련하게 합니다. 일주일 후인 2차 관문은 1차 유료 관문에서 생성된 화재성 바이러스를 활용하는 대중 포위 전략입니다. 유료 중계를 시청한 수많은 팬들은 자연스럽게 극도의 흥분과 함께 상세한 내용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쏟아낼 것입니다. 보통 스포일러는 콘텐츠의 도구로 여겨지지만 장 PD는 이를 극강의 마케팅 독극물로 활용합니다. 유튜브 리액션 채널, 개인 블로그, 커뮤니티 게시판 등 모든 온라인 공간이 일주일 내내 다음 주 내용으로 도배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다음 주에 그 장면이 나온다더라, 결과가 진짜 충격적이다라는 입소문은 공중파 시청자들의 호기심과 긴장감을 극대화시켜 19일 본 방송 시청률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합니다. 일주일간 온라인에서 바이러스처럼 퍼진 스포일러와 기대감은 결국 본방 사수를 통해 그 긴장감을 해소하려는 대중의 심리를 자극합니다. 이는 수백억 원의 광고료보다 훨씬 효과적인 입소문 기반의 유계적 마케팅이며 전통적인 방송 홍보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 게릴라전과 같습니다. JTBC는 자신들이 원하는 시점에 최초의 화제성을 터뜨릴 수 없습니다. 장 PD의 이 전략은 JTBC에게 전략적 혼란을 안겨줍니다. 이미 장 PD의 콘텐츠가 일주일 내내 온라인을 지배하며 주말 예능 판도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JTBC 신규 프로그램의 첫 방영은 이미 스포일러와 화제성 면에서 밀린 2순위 콘텐츠로 인식될 위험을 안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장 PD가 시간이라는 변수를 활용해 JTBC의 가장 중요한 개시 타이밍을 붕괴시켰다고 분석하며 이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시간차 기습 공격에 해당한다고 평가합니다. JTBC는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홍보 시점에 장 PD의 스포일러 파도와 싸워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장시원 PD의 파격적인 스케줄은 단순한 방송 편성을 넘어 한국 예능 시장의 구조 자체를 뒤흔들려는 치밀한 승부수입니다. 그는 대중들이 더 이상 무료 콘텐츠만을 소비하지 않으며 자신이 사랑하는 콘텐츠에 기꺼이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유료 중계는 이른바 가치 소비 시대를 예능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도입한 선언이었습니다. 이는 한국 예능의 새로운 수익 모델을 제시하며 향후 프로그램 제작 방식과 수익 구조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는 JTBC의 물량 공세에 맞서 돈의 힘이 아닌 팬덤의 사랑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가치 소비 모델의 성공은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제작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가장 강력한 독립 무기가 됩니다. 장 PD는 JTBC와의 정면 승부를 회피하는 대신 시간이라는 변수를 활용해 경쟁자의 전략적 타이밍을 완전히 붕괴시켰습니다. JTBC의 신규 프로그램이 가장 강력한 화력을 쏟아낼 첫 주에 장 PD는 유료 중계로 콘텐츠를 먼저 소비하게 만들고 다음 주에 대중적인 시청률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화제성을 2번 폭발시켰습니다. 이는 경쟁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혼란을 안겨주며 공격의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군사 전략에서 적이 C2 시스템을 교란하는 것이 승리의 핵심이듯 장 PD는 JTBC의 마케팅 통제 시스템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들은 장 PD의 콘텐츠가 온라인을 지배하는 일주일 동안 자신들의 신규 프로그램 홍보에 필요한 최적의 공중파 집중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장시원 PD의 전략은
프로그램과 제작진이 방송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휘둘리지 않고 콘텐츠의 가치를 통해 스스로 독립할 수 있음을 증명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만약 유료 중계가 성공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재정적 자율성을 확보한다면 제작진은 방송사의 광고 수익에만 의존할 필요 없이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율성과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한국 방송계의 수직적 구조를 깨고 PD 중심의 독립 제작 시대를 열겠다는 그의 야심찬 포부였습니다. 그의 성공은 향후 모든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플랫폼 의존도 탈피라는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는 혁명적 전환점 될 것입니다. 모든 시선은 이제 10월 12일의 유료 중계에 쏠려 있습니다. 이 전략의 성공 여부는 단순한 시청률을 넘어 팬덤의 충성도를 얼마나 구매력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공 시장시원 PD는 한국 예능의 역사를 다시 쓰는 전설이 되며 유료 콘텐츠 모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입니다. 최강야굴은 팬덤 자본주의 시대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실패 치유료화의 배신이라는 극심한 비난과 함께 팬덤의 이탈이 발생하고 결국 공중파 시청률마저 확보하지 못하는 총체적 난국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대담한 시도는 무모한 도박으로 끝나며 방송계의 전통적 편성 관행이 더욱 공고해지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전쟁의 결말은 단지 두 프로그램의 승패를 가르는 것을 넘어 한국 콘텐츠 시장의 미래 수익 모델과 제작 환경의 향방을 결정짓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장시원 PD는 지금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보는 격렬한 전장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